오늘은 이제 마지막 주제가 남았습니다. 우리 유라시아 문화학회장이시도 하고 국제내교육종합대학원의 정경희 교수님께서 홍산문화 고음 마고 삼신매 표상의 기원과 변천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전개하시겠습니다. 격려의 박수 부탁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발표하게 될 주제는 만주 지역에서 많이 나타나는 신수 토템 신앙에 대한 해석의 부분입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고 문헌 그리고 목차는 이처럼 이와 같이 전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머릿말은 생략을 하고 2장 동시베리아 만기 구석기인들의 생명인식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런 많은 신수 토템들이 실상은 이제 그 만기 구석기 시대부터 많은 다양한 형태의 생명 표상의 일종으로 이미 등장하고 있었다라는 그런 논의입니다. 대표적으로 38,000년부터 알타이 지역 데니소바 유적에서 이런 골석재 기물들이 많이 나왔는데, 훗날 옥기, 석기, 도기 형태로 만들어지는 많은 어떤 그런 장식물 내지는 의기, 신기 어떤 그런 형태의 기본이 되는 형태들은 거의 다 나타났습니다. 38,000년 이후에 또 유적청에서도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져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서기전 22,000년부터 서기전 13,000년 구석기 만기인데요. 그때 이제 바이칼 중에서도 프리바이칼 지구 말타 브렛 유적에서 보면은 이런 이제 벽, 나중에 보면 옥벽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하늘에 제천을 할 때 쓰는 벽, 이고 또는 생명 표상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그런 벽이 많이 형태가 굉장히 다양하게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왼쪽에 있는 경우는 가장 대표적인 벽인데요. 이렇게 소용돌이 치는 연기 문양이 표현이 되어 있고, 뒷면에 보면은 이걸 뱀이라고도 하고, 에너지 형태라고도 하고, 그런 이제 기운 문양의 이런 것들이 세 마리가 이렇게 그려져 있었고, 또 작은 소벽들, 나중에 이제 옥벽의 원형이 되는 실제로 옥입니다. 그래서 이제 옥벽들도 이렇게 삼각형, 원형 이런 식으로 나와서 이게 훗날 옥기 문화의 원형이구나라는 부분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는 또 이제 함께 이런 모신상들, 이제 모신상들이 정말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이 당시에 대표적인 신수로서는 이제 매머드입니다. 그래서 매머드가 그려져 있는 조각판, 그리고 매머드 뼈로 만들어진 조각상, 그렇게 해서 모신, 신수, 그 다음에 어떤 생명 문양 그런 것들이 다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형태에 대한 우리가 이제 기본 인식을 가지고, 그것이 이제 보통 사람들이 이런 생명 표상에 대해서 홍산 문화를 이제 기준으로 많이 생각을 하는데, 이제 제가 구석기 만기를 제시를 했고, 그럼 구석기 만기부터 홍산 문화 이후 그 사이의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조기 신석기 내지는 중기 신석기라고 할 수 있는 그 시기에는 이게 이런 전통들이 어떻게 연결이 되고 있다가 홍산 문화로 다시 나타났는가라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게 이제 이런 이제 생명 어떤 표상들이 요하를 기준으로 해서 요동과 그리고 이제 요소 지역에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요하 이동 지역, 특히 이제 흑룡강 일대에 나타난 생명 표상들을 중심으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왼쪽에 보시면 삼강평원 쪽에서 나온 이제 모신상 소남산 문화입니다. 그리고 이제 태아형기, 이게 고곡인데요. 우리는 고곡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중국 학계에서는 만조형기라고 부릅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이 형태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모든 생명의 이제 그런 씨알, 태아, 맹아, 씨알 어떤 그런 의미로 많은 분들이 해석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태아 또는 태아형기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모신상, 태아형기, 그리고 또는 곰, 매 이런 이제 부분들이 많이 삼강평원 연해주 일대에서 많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흑룡강 하류 지역에서도 많은 고고 문화에서 이런 모신상, 그리고 곰, 새 이런 생명 표상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송하강, 윤강 쪽에서도 살펴보면 이런 모신상이나 그리고 태아형기, 특히 태아형기 이제 요건 보면 이게 홍산 옥룡에 중국은 옥룡이라고 하죠. 이제 거기에 이제 보통 그 시원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홍산보다 훨씬 더 일찍 나왔습니다. 자가산 문화에서 나왔는데 얼굴이 표현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최초의 이제 이런 고곡 태아가 있었고, 거기에 이게 갈수록 크기도 커지고 눈, 뭐 코, 입 이런 식으로 얼굴도 표현되면서 형태가 나타나기 시작해서 이제 이것이 홍산에 가서는 실제로 이제 좀 완전한 곰이나 아까는 뭐 또 돼지라고도 표현을 하셨는데 그런 얼굴이 이제 표현되는 점진적인 과정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새도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반도에도 이런 전통이 똑같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한반도 그 농포동 유적에 보면은 이 3종 세트가 나왔는데 모신상, 곰, 새 이렇게 나왔습니다. 일본 열도에서도 역시 굉장히 이제 조몬 시대의 시기가 아주 올라가는 모신상들 많고요. 그리고 태아형기도 많이 나왔고, 그리고 곰, 새 똑같은 유형들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기 신석기 시대 때 요하의 이동지역에 나타난 그런 생명 표상들은 보면은 모신상, 태아, 신수인데요. 모신상은 생명을 주관하는 지고신으로 볼 수가 있겠고, 태아는 생명의 씨알, 씨알로 볼 수가 있겠고, 신수는 그 생명이 이제 좀 이제 커서 실제적인 성체가 된 모습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각종 다양한 신수들은 종족의 또 토템으로, 신수 토템으로도 이제 채택이 되어서 각 지역마다 다양한 신수 전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조기 신석기 이래 요하의 이동지역, 흑룡강 일대, 그리고 극동, 한반도 지역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많은 생명 표상들이 나타났지만 그 기본 신수는 모신상이 있었고, 신수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신수는 곰과 매. 그래서 이제 모신상 곰매로 그 이제 기본 형태를 정의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의미에 대해서는 뭐 지금 나타난 부분으로는 이게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의미가 뭔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확인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요서 지역 홍산 문화에 이르러서 이제 여신묘가 발굴이 되었고, 거기에서 이제 곰과 마고 삼신, 여신과 그리고 이제 매가 세트를 이룬 형태로 이제 등장을 하였기 때문에 이게 전에는 그 의미를 알 수가 없었는데 대체로 이러한 의미이겠구나 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접근과 해석이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홍산 문화 이제 역시 이전에 요하의 이서, 그러니까 지금 요서 지역이죠. 요하와 스란목류나 일대에는 어떠한 생명 표상들이 나타나고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제 요동 지역과 비슷한 부분도 있었고 또 차이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모신은 공통되었지요. 예, 그래서 흑룡화 문화나 조거구 문화기에 있었어도 다양한 형태의 이제 모신상들이 정말 많이 발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태아 형기도 똑같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아래에 있는 태아 형기는 흑룡화 문화기의 태아 형기입니다. 뭐 요동 지역과 흡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신수 부분을 살펴보겠는데요. 이 지역에서 가장 주목되는 신수는 이런 중국은 용이라고 하지만 그거는 후대의 중국인들이 갖다 붙인 명칭이고요. 실제로는 뭐 딱 보면 뭐 도마뱀 또는 악어, 실제로 이때는 날씨가 굉장히 더웠고 뭐 악어가 황하까지도 살고 있었고 이 지역에도 뭐 악어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형태로 봐서 지금으로는 도마뱀, 악어류 정도로 볼 수 있겠다라고 그 정도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가 뭐 이런 석태룡의 형태로도 발견이 되었고 또 이제 도편으로도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도마뱀뿐만이 아니라 또 이런 이 채도 같은 게 이게 다 이제 신기이니까 여기 새겨진 이제 그림들은 다 신수 토템이거든요. 그래서 분석을 해보면 우리 아까 우리 김선자 교수님께서도 이제 말씀 많이 해주셨죠. 이 지역에서 가장 좀 많은 토템이 돼지하고 샀습니다라고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그리고 매, 예, 그래서 요 신수에 보면은 보면 이쪽이 예. 여기가 이제 보통 요거를 매라고 하죠. 예. 멧돼지, 사슴 등 다양한 형태의 그런 도편들이 독이나 도편들이 나왔고 거기에 이런 신수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이점은 요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곰, 매, 예. 뭐 다른 것도 있었겠지만 곰매의 형태가 가장 대표적이었는데 요소 지역에서는 곰은 나타나지 않고 뭐 도마뱀, 새, 매, 돼지 이런 형태가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공통점과 함께 차이점도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수로는 역시 이제 이런 새는 주로 이제 매로 이야기가 많이 되는데요. 이런 것들도 많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홍산 문화 이전에 요동 지역과 요서 지역의 어떤 생명 표상에는 공통점도 있었지만 차이점이 있었다라는 거, 특히 이제 요동 지역의 경우에는 여신과 함께 곰매를 기본으로 하는 어떤 형태가 나타났는데 요서 지역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확인하고 홍산 문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산 문화 이제 여신묘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이런 모신상, 여신상 7기, 그리고 또 이제 곰과 매, 이 세트가 나왔습니다. 먼저 이제 모신상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모신상이 이렇게 인체의 3배 크기, 인체의 2배 크기, 그리고 이제 사방에는 인체 등신대 크기,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7기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십자형 그 여신묘의 딱 중앙에 이제 그 여신상이 모신상이 딱 놓여 있었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 도대체 이 7기의 3등위로 나뉘어진 여신의 의미가 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한국에 오래 전부터 이제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마고신화를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마고신화에서 여성이 3등위로 나오거든요. 그리고 여신도 7명이 딱 나오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근원의 생명입니다. 이제 구석기 시대부터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인류가 이제 신앙을 했던 근원의 이제 생명을 상징을 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이렇게 이제 펼쳐지면서, 예, 그러니까 궁희와 이게 여신인데요. 마고 여신으로 상징이 되는 모신이 있고, 모신이 이제 궁희와 소희로 나뉘고, 인체의 요거는 인체의 3배 크기 또는 인체 2배 크기의 약간 작은 궁희와 소희로 나뉘고, 다시 이제 그것이 다시 이제 나뉘어져 가지고 4명의 여성과 여신과, 그리고 밖에는 또 4명의 남신이 있습니다.
4천인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구조화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마고 신화가. 그래서 이제 저는 그것을 또 이제 관련 자료들을 쭉 모아서 삼원오행론이라는 철학으로도 이제 풀어보았습니다. 1,3이라는 근원의 이제 생명이 다시 그게 2로 나뉘고 4로 나뉘고 8로 나뉘고 이제 그런 과정을 형상화 서술한 것이 마고신화이고, 그리고 그것을 그림으로 이제 표현을 해보면 삼원오행론 표상이 되고, 여신묘도 이제 그러한 상징 체계에 따라서 구성이 되어 있었다라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여신상의 가장 인체 3배 크기의 여신상이 중앙에 있었고, 인체 2배 크기의 여신상이 동서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고, 다시 인체 등신대 크기의 여신상이 이렇게 또 내구가 또 에워싸고 있는 그런 형태를 통해서 해석을 이와 같이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런 여신상과 함께 그 여신묘에서는 이제 곰과 매의 소조상 파편이 출토가 되었는데요. 보면은 이제 위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매는 북실에서 북쪽에서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곰은 2개체가 발견이 되었는데 중앙 이제 중실에서 한 기, 그리고 이제 이 남실에서 한 기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곰 한 마리죠. 그리고 곰 2마리, 그 다음에 이제 매 1마리가 여신을 에워싸고 있는 형태로 이렇게 나타나 있었습니다. 의미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이제 저는 해석을 해보았냐면은, 보면 이제 이 중앙은 이게 여신묘의 이제 중앙은 어떤 근원의 생명을 의미를 하고, 북쪽은 이제 그 삼원오행 사상 마고신화에 의하면 불, 그리고 이제 남쪽은 물입니다. 또는 이걸 또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 이게 하늘이고, 북쪽은 하늘, 화는 하늘이고, 그리고 남쪽의 수는 땅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천, 지, 인이죠. 그리고 그 사이에 사람이 존재를 하니까요. 그래서 천지인 사상을 이제 표현을 한 것으로도 볼 수 있겠고, 또 굳이 또 사람에게 이제 또 그것을 대비를 해보면 사람의 머리와 가슴과 배를 천인지로도 이렇게 설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신묘의 3대 상징물과 대비를 해보면은, 중앙에는 이제 인체 3배의 마고 삼신이 있고, 이제 그것이 이제 곰과 곰1과 함께 있었고, 그리고 그것이 다시 이제 곰2, 아래는 곰2, 위쪽에는 매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대비를 해보면, 화가, 하늘의 화가 내려오고 땅의 수가 하늘로 이제 올라가는 어떤 그런 구조. 그래서 이거는 수승 화강의 구조, 또는 천지인, 이게 하나로 이렇게 합쳐지면서 하나로 돌면서 천지인이 하나로 합일이 되는 그런 사상을 표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 여신묘의 3대 상징물이 위치가 그러니까 이런 북쪽과 중앙과 남쪽으로 나뉘어져서 이제 이렇게 표현되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이제 결국은 구석기 만기 이래로 계속 생명에 대한 어떤 표현들이 있어 왔기 때문에 수승화강 또는 천지인 합일, 이런 형태로 생명의 질서 회복을 표현하는 것이었다라고 저는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뭐 대우주적인 차원의 생명의 질서의 회복, 또는 이제 소우주로서의 인간 차원의 생명의 질서 회복, 다 이제 양대 의미를 다 표현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좀 더 이제 재미가 있었던 부분은 이런 여신묘뿐만 아니라 그 적석총 안에서도 이제 곰매 옥기가 발견이 되었던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해석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홍산문화의 이제 그런 곰형 옥기인데, 우화량 유적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요런 형태, 예. 저는 이제 곰으로 해석을 해봤습니다. 곰 얼굴, 그리고 요거는 이제 또 곰이죠. 이렇게 곰, 천지인 사상과 관련된 곰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기타 유적에서도 보면은 이런 곰형 옥기들이 정말로 많이 나왔습니다. 이 우화량 유적에서 나온 곰과 비슷한 형태죠. 이런 곰도 나왔고, 그리고 이제 대만 지역에 지금 이런 부분은 이렇게 완전히 이제 이렇게 곰이
포효하고 있는 그런 형태의 옥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홍산 문화의 이제 대표적인 고명 옥기를 소개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매형 옥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화량 유적에서는 이런 형태, 맹금류 맞습니다. 예, 부리가 다 휘어져 있고요. 그리고 기타 유적에서도 이런 매형 옥기는 정말로 많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홍산 문화 옥기가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고 동물형 옥기의 종류도 굉장히 많지만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이런 고명 옥기와 매형 옥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화량 즉석총에서는 이 곤매옥기가 부장된 데 아무데나 부장된 게 아니라 다 자리가 있고 있었습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부여를 위치를 정했는데요. 역시 이제 사람인데 머리에 매가 있었습니다. 여신묘 구조하고 같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또 여기 가슴에 곰 두 마리, 근데 곰 두 마리인데 애기 곰이죠. 태아형 곰입니다. 태아형 곰은 가슴에 있었고 여기 이제 성체형 곰은 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장부들이 놓이는 위치는 대체로 머리, 가슴, 배 요 세 부분으로 나뉘고 근데 중요한 거는 곰이 가슴에 있는 곰은 태아 형태고 배에 있는 형태는 성체의 형태였다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한번 통일을 해서 지금까지 논의들을 살펴보면은 이제 여신묘에서도 보면 순서가 곰, 여신이 있었고요, 중앙에. 그리고 매, 곰일, 곰이였는데요. 적석총에서도 보면 이런 곰매형 옥기가 매, 곰일, 곰이 똑같은 구조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신묘나 적석총이나 이게 아무렇게나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생명의 질서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를 담아서 위치를 배치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그 의미하는 바는 그 의미는 이렇게 천지인이 하나로 되고 이렇게 수승 화강이 되는 거죠. 하나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특히 이제 여기서 또 사람이 이제 적석총에서 이제 묻힌 사람은 이제 죽은 사람이니까요. 이제 또 생명의 질서로 돌아간다 뭐 그런 의미도 갖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이제 굉장히 어떤 통일적인 상징 체계가 발견이 되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또 서기전 4000년 홍산 문화기 또는 그 요동 지역, 요동 요서 지역 서기전 4000년 전후에서 적석총도 전부 다 3층으로 돼 있었거든요. 여신묘도 3층 구조, 적석총의 어떤 내부의 어떤 옥기 배치도 3층 구조, 그리고 적석총 자체도 3층 구조로 돼 있는 구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천지인 사상을 의미하는 거는 좀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3층 제천단이 이러한 형태로 요건 요동 지역이고 요거는 우화량 지역입니다. 요것도 우화량에서 나온 3층 재단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게 이제 천지, 아까 제가 좀 전에 이제 우화량 여신묘나 아니면은 이제 그 적석총의 옥기의 어떤 배치 형태와 비슷한 3층 구조를 보이고 있었고, 그래서 이런 어떤 3층 재단에서의 이제 의례 행위, 제천 행위의 어떤 궁극적인 목적도 수승화강 또는 천지인 합일이라는 어떤 생명의 질서를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의례가 제천 의례였다라는 분석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도 문화에서 보면은 이제 우리 민족 문화, 민족 종교, 지금은 종교의 형태로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제 그런 내용들을 분석을 해보면은 대체로 이제 이런 선도 제천 문화는 3단계의 어떤 과정을 갖는 것으로 이제 설명이 되어지고 있었습니다. 먼저 인체에 이제 이 천인지 3단계로 이루어진 인체 내면의 생명력을 회복하는 단계.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회복된 생명력을 사회로 펼치는 단계. 그게 이제 홍익인간 제세 이화이고요. 그리고 이제 열심히 이제 사회를 펼치고 난 다음엔 다시 생명이 근원으로 하늘로 돌아간다라는 그런 회귀의 단계를 설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 민족 종교 쪽에서는 성통, 공환, 조천으로 설명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화량의 여신묘나 적석총에도 그대로 이제 적용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예, 보면은 이게 매, 곰, 이제 곰이, 곰일, 곰이, 그리고 적석총에서도 매, 곰일, 곰이,
이제 요 부분을 이제 설명을 해보자면은 먼저 생명의 씨알이 탄생을 합니다. 가슴에서 여기 태아형 곰이죠. 씨알이 탄생을 해서 배로 내려갑니다. 생명이 이제 크게 성장을 해서 이제 사회적인 이제 실천, 사회생활을 하고 활동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생명이 다시 생명의 근원인 하늘로 돌아가는 생명의 회귀, 그거를 이제 매로 표현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굳이 우리 이제 민족 문화에 남아있는 생사관으로 살펴보자면은 성통과 생명이 탄생해서 삶의 의미를 알고 그리고 이제 생명이 열심히 이제 실천을 하고 사회를 널리 이롭게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하늘로 돌아가는 어떤 성통공안 조천의 구조가 반영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수성하강과 천지인 합일사상으로 해석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오화량 여신묘나 적석총에 나타난 마고삼신 곰매 표상에 나타난 그 생명의 순환 구조를 살펴보면 보이지 않는 본질로서의 생명이 마고 여신, 모신으로 상징이 되고 여기에서 어떤 이게 물질 세계로 먼저 곰일로 태아 형태의 곰일로 태어나서 그리고 이제 곰이 성체의 형태를 이루고 그리고 다시 그것이 이제 생명이 다해서 매가 되어서 다시 이제 하늘로 올라가면 근원으로 이제 생명이 돌아가게 되고 마고삼신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명은 보이지 않는 어떤 마고 여신으로 상징되는 그 생명에서 나와서 물질로 화해서 살아가지만 다시 근원의 생명으로 돌아간다라는 어떤 그런 구조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제가 앞서서 설명을 해왔던 모신상, 그 다음에 또 태아, 그리고 신수 토템으로 이루어졌던 구석기 만기 이래로부터의 생명 표상의 어떤 그런 전통이 계속 있어 왔고 그것이 이제 홍산 문화, 특히 이제 서기전 4000년 전후에서 홍산 문화 시기에는 이러한 정확한 어떤 의미적인 표현까지도 가능하게 된 것이고 그 대표적인 어떤 구조물이 결과물로 드러난 것이 여신묘나 적석총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홍산 문화에 이렇게 이르러서 보통은 이제 제가 조기 신석기 시대는 요동 지역에서만 곰의 신수가 나타났고 요서 지역에서는 곰이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이제 홍산 문화기에 이르러서 갑자기 요서 지역에서 이제 곰매가 등장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 곰이 등장하게 되는 의미는 무엇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제 역사적으로 곰족 맥족이 요서 지역으로 이제 진출을 했고 그리고 이제 맥족의 요서 진출과 함께 선도 제천 문화가 본격화된 결과물이 곰, 마고, 삼신, 매 표상이다라고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예, 이 부분은 이제 중국의 이제 최근의 동북 공정 문제에 대한 이제 우리 측의 한국 측의 좀 대응 논리 그런 부분하고도 이제 좀 관련되는 문제인데요. 중국은 이제 요하 문명 장백산 문화론을 이제 주장을 했고 그래서 이제 요소 지역의 문화 선상 고국이고 종족은 선상족이고 그리고 이제 그 문화 내용성은 샤머니즘에 기반한 예제 문화다라고 보았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데 이제 우리 한국 측의 입장에서 보자면 그것이 아니라 이거는 선상고국이라기보다는 배달국이고 종족적으로는 이제 맥족 한민족이고 그리고 내용적으로 보면은 샤머니즘이 아니라 이런 신선 문화다라는 그런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이제 저는 그것을 배달국 백두산 문명과 요하 문명론으로 좀 해석을 바꾸어 보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국이 이제 문명의 이제 그런 전파 경로를 살펴보면 요하 문명론에서 이렇게 황하 문명으로 이어졌다라고 바라보는데요. 저는 그것을 좀 바꾸어 보아서 백두산 문명과 이제 요하 문명을 이제 하나의 문화로 이렇게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제 동북아 지역에서 이제 문명의 중심은 동북아 지역이었고 그것이 황하로 내려갔던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노선을 좀 달리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백두산 문명의 이제 중심이 되는 이제 그쪽 지역이 맥족의 발상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록을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백두산 특히 서편의 요 지역이 전통적으로 곰족, 맥족의 발상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적석 단총을 많이 연구를 해보았는데 서기전 4000년부터 서기전 3000년 한 1000년 사이에 그 이전에는 적석총은 나왔지만은 계단식 적석총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때부터 3층에 계단식 적석총이 요동 지역에서도 나타났고 요서 지역에도 나타났습니다. 근데 시기는 요동 지역이 조금 더 빨랐고 한 500년 정도 빨랐고 요서 지역이 조금 더 늦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서란목류나 지역에서는 3층 재단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를 두루두루 고려를 해보면 백두산 지역에서 여기 배달국 천평문화로 제가 이름을 했는데 백두산 지역에서 이제 대릉하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배달국 청구문화로 이게 전파가 되었고 재단을 중심으로 살펴본 견해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시 이제 배달국 서란목류나 지역으로 이렇게 문화가 이렇게 전파가 되었던 그런 경로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이게 왜 요서 지역에 갑자기 서기전 4000년부터 곰이 나타났는가라는 부분에 이제 해명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학자분들이 곰족이 이제 나중에는 이제 맥족이 되고 곰과 맥은 같아라고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기록에도 많이 나오고 그게 이제 일본의 곰, 맥, 박으로 이어지는 전승 관계에 대해서 이제 많은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곰은 이제 원래 신석기 곰 토템을 말할 것이고, 이제 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곰이 신수화된 형태입니다. 그래서 보통 맥족은 환웅족과 이제 백두산 일대에서 환웅족과 웅족이 이제 결합을 해서 이제 맥족이 되는 건데요. 그러면서 웅이 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명칭의 변화를 통해서 이 시대에 들어서 배달국 시기에 들어서 선도 제천 문화가 본격화했구나라는 부분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제가 홍산 문화기 때 요소 지역에 갑자기 이제 마고 삼신과 곰매가 나타나게 된 그 원인을 백두산 지역의 맥족의 요소 진출과 관련해서 설명을 했고요. 이제 그 다음에는 동북아 지역을 이제 좀 외에 황하 일대 중원 지역에서는 어떤 신수 토템이 있었는가, 어떤 차이를 보이고 있었는가라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하 일대의 이제 신수 토템은 용봉 또는 용호, 여신을 굳이 이제 이야기를 하자면 용, 서왕모, 호 표상으로 대표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저는 용봉에 대해서는 이것을 이제 산동성 일대의 동이족과 그리고 지금의 그 황토고원의 이쪽에 있는 화하족, 그 화하족과의 이하 대립의 상징이 용봉 표상이었다라고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앞서 이제 동북아 지역을 살펴보았는데 이 중원 지역 황하 문명의 출발점이 되는 문화가 앙소 문화인데요. 앙소 문화에서 보면은 중국 중원인들의 화하족들의 가장 오랜 신수 토템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무덤에서 이제 발굴된 그런 신수 토템을 보면은 여기 이제 두 개가 이제 대표적인데요. 도마뱀 악어류, 중국인들은 용이라고 하는데 이걸 용 아니고 이때 무슨 용이라는 개념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는 그냥 도마뱀이나 악어, 이때는 황하에 악어가 살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도마뱀 악어류로 보고, 그리고 이제 옆에는 호랑이, 그래서 이게 이제 이쪽 지역 사람들의 대표적인 신수 토템이구나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이 외에도 그 앙소 문화에서 보면은 세족, 요런 제기에 보면 채도 제기에 보면 이런 권력의 상징인 부월과 함께 이제 새와 물고기가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보통 이제 이거는 새 토템족이 물고기 토템족에 승리하기를 기원하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만든 채도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새 물고기 토템도 있었고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앙소 문화에서는 곰 토템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토템이 도마뱀, 악어 토템의 어떤 비중이 제일 컸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중국인들이 이제 그걸 용으로 바꿔가지고 상상의 동물인 용으로 바꿔가지고 이제 용으로 이름하지만 실제 출발쯤에는 이제 용은 없었고 그냥 도마뱀, 악어류로 보는 게 맞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의 화상석이 이제 많이 남아 있는데 이제 거기에 보면은 나중에 이런 이제 중국의 대표 토템이라고 할 수 있는 용과 이때는 뭐 용이라고 해도 되겠죠.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이제 이런 이제 용과 용, 뱀, 도마뱀, 뭐 악어류 통칭 용이라고 하겠습니다. 용과 이제 새, 토템이 나오는데 시간이 많이 흘러서요. 시간이 많이 흐른 후에는 용봉의 토템이 나오는데 항상 좋은 관계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서로 이제 싸우고 뭐 제압하고 그런 형태로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동이족의 대표적인 이제 인물이 아까 좀 이야기됐던 지우천왕입니다. 지우천왕은 이제 곰족이기 때문에 원래는 곰의 형상으로 이렇게 지우천왕이 많이 묘사가 되는 게 이제 기본인데 이것 외에도 이제 중국 지역에서는 이제 이런 동이족을 이런 봉족, 세족으로 이렇게 많이 형상화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동이족 그러니까 동북이 맥족이 동북방에 있던 맥족이 동북인데요. 동북이가 산동성 일대로 이제 진출을 하게 되면 동이족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동이족의 이제 신수는 봉, 새이고요. 근데 처음에는 동이족이 훨씬 더 우세했던 것 같습니다. 지우천왕에 대한 어떤 굉장히 막강한 지우천왕의 어떤 무력과 힘에 대한 전성이 많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봉이 보면 봉이 이렇게 이 뱀이거든요. 뱀이나 용인데 이거를 제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 찢어버리거나 아니면 발로 밟아서 이렇게 찢는다든지 그런 형태로. 그래서 이거는 지우천왕이라고도 하고 동방상제, 동이족의 상제인 제준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봉이 용을 제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은 요것도 이제 동방상제의 지우 또는 제준인데요. 새의 형상을 하고 있고 밑으로 발로는 이렇게 뱀 또는 용을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여기도 보면 제준인데요. 제준이 뱀을 이렇게 이렇게 쥐고 제압을 하는 그런 형태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이 될 수 있냐면 화하족의 이제 원래 신수였던 도마뱀, 악어류가 나중에 이제 상상의 동물인 여러 동물의 특징을 다 가지고 있는 이제 그 화하족들이 이제 중원 지역을 통일을 하면서 많은 종족들의 토템들을 다 융합을 하게 되었고 이제 그게 상상의 동물이 이제 용이 되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용으로 정립이 되었고 대신에 이제 산동성 일대에 들어와 있던 동이족은 봉족으로 매족으로 이제 상징이 되고 둘은 계속 싸웠고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도 봉족, 매족, 동이족이 훨씬 더 우세했고 근데 하지만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서서히 봉족은 용족에게 이렇게 제압이 되었고 최종적으로 이제 중국의 대표 신수가 지금은 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용족만이 남게 된 것으로 이제 해석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중국의 대표적인 신수 토템으로 알려진 용봉을 이하 대립의 상징으로 보았고 최종적으로 이제 용이 우위를 점해서 화하족이 동이족을 제압을 함으로써 이제 용이 이제 중국을 대표하는 신수가 되었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국의 다른 도교 쪽에서 보면은요, 우리의 선도 문화와 중국 도교가 좀 많이 대비가 되는데 용호 또는 용서왕모 호 표상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자, 중국 도교에도 수성화강 상징이 있습니다. 우리의 수성화강 상징은 곰매였는데요. 중국 도교의 수성화강의 상징은 하늘, 땅 또는 수화, 천지, 수화의 상징은 용과 호였습니다. 여기 보면 요거는 호랑이고 요것은 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개가 섞여가지고 어떤 생명을 상징하는 내단,
내단이 만들어진다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게 보통 천지 수하는 하늘과 땅인데 뭐 새나 땅동물 하늘동물을 쓰는 게 맞는데 왜 중국은 땅동물 두 개를 가지고 천지를 왜 땅동물 두 개로 해석을 했을까? 이게 안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새와 호랑이로 하든지 새와 용으로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썼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가졌는데 그 부분을 이제 보니까 앙소 문화에서부터 이제 등장하는 중국인들의 대표적인 신수가 용호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용호에 대한 어떤 그런 전성과 어떤 오랜 기억들 때문에 수성화강의 상징도 용호를 선택을 했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하족계에도 보면 이 용호가 거기는 대표 신수거든요. 우리 민족이 이제 곤매였지만 중국은 용호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마고 삼신인데 우리의 이제 여신은 마고 삼신인데 중국은 이제 당군조선 이후에 이런 전통이 다 중국화하게 되면서 이제 이런 서왕모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서왕모 전성이 이제 조금씩 이제 형태를 잡기 시작해서 한 대에 이제 이게 세팅이 되는데 그 서왕모가 거느리고 있는 두 명의 이제 신수도 여기는 호랑이와 용입니다. 그래서 오화량 여신묘에 나타난 곤매와 마고 삼신 또 그리고 중국인들이 이제 또 신앙하는 용, 서왕모, 호표상이 굉장히 정말 대비가 되고 다르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중국 도교 문화와 한국 선도 문화의 차이 또는 뭐 중국의 어떤 중국과 한국의 어떤 토템 신수의 차이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조금 이제 그런 내용들을 다 이어서 매쪽계의 백제대향로와 이제 화하족계의 박산향로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오화량 여신묘에서는 이제 제천 의례가 행해졌고 그리고 제천에서 이제 중요한 분향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향로가 처음으로 나왔고 그리고 그러한 문화의 이제 연장선상에서 이제 백제대향로까지 이어진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선도 제천 문화의 어떤 긴 어떤 연결선상에서 백제대향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화량 여신묘에서 보였던 그런 3층의 구조 그런 것들이 백제대향로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예. 박산향로의 유래에 대해서는 보통 이제 중국인들은 해중 박산, 예. 발해 가운데 이제 그 발해 중에 박산이 있었다라고 이제 송나라 여대림이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했고 이 부분은 이제 대부분의 많은 중국 학자들이 수용을 합니다. 그래서 당군조선 와해가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전국 진한대 시기에 그 당군조선의 이제 이런 선도 문화가 중국지 중원 지역에서는 방선도의 형태로서 크게 승행을 하는데 방선도의 이제 또 중요한 어떤 신앙의 대상이 발해 지역의 이제 삼신산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바다 건너에 백두산이죠, 그죠? 이제 그 백두산에는 이제 마고 삼신이 있으니까 그 백두산을 마고 삼신산으로 불렀고 이제 그 삼신산을 흠모하는 그런 전통이 한 당분간 이제 지속이 되었죠. 예, 그래서 이 한대에 들어서 당군조선 이후에 이제 중심이 이제 중원 지역으로 이제 이 권력 구조가 이제 옮겨가면서 중국의 어떤 한나라 때 이르러서 중국 도교의 기본적인 상징 구조가 이제 많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중국에서도 이제 그 삼신산이 이제 저 멀리 발에 너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중국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박산 밝음의 산, 박산, 삼신산 신앙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백제대향로가 이제 먼저 딱 발견됐을 때 사람들은 전부 다 이거 한대 박산향로를 본뜬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박산향로의 이제 유래도 사실은 살펴보면은 그게 백두산 지역에 이제 소도 제천지였던 신시에 대한 중국인들의 어떤 흠모를 반영한 그런 것들이 박산 신앙이고 또 박산 향료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러면 정말 뭐 학자들의 주장처럼 박산향로에서 이제 백제 대향로가 나왔을까라는 부분이 이제 또 이제 궁금해지는데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구조를 비교를 해보면 같은 계통이면서도 또 아니다라는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보면은 이제 이 박산대학로는 위에는 보면은 이제 봉입니다. 봉이고요. 매죠. 아까 우화량 여신묘에서는 보면 북쪽에 계속 매가 있었죠. 이제 백제대학로는 봉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이제 우화량에서는 보면 곰이가 있었는데 곰이가 있었는데 백제대학로에서는 그 곰 대신에 이게 용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예. 중국 문화의 용봉으로 곰매가 용봉으로 바뀌어버린 건데요. 이거는 아무래도 중국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변화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앙에 박산이 있습니다. 이제 박산은 또 두 등분 해볼 수가 있는데 위에는 박산이고요. 그리고 아래에는 팔렵 연꽃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게 왜 그러면 이거를 묶어서 이거를 마고 삼신으로 볼 수가 있는가라는 부분인데요. 이제 이 박산은 마고 삼신이 살고 있는 삼신산이기 때문에 이 여신과 하나로 통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팔렵 연꽃은 이제 삼원오행 표상이고 중심점이 이제 마고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로 또 이 여신과 통할 수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왜 이제 팔렵연화문이 이제 왜 이게 마고삼신과 통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사문화에서도 보면은 이런 삼원오행 표상이 나타나고 당군조선 시대 때도 이런 삼원오행의 생명 표상이 나타나고 그리고 가야 시대 때에도 이런 생명 표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이제 고구려 백제에 이르러서는 하늘연꽃 8개의 이파리를 가지고 있는 하늘연꽃이 이렇게 천정에 하늘을 상징하는 것으로 새겨져 있었고요. 그리고 백제의 이런 그런 소용돌이 생명 연기 문양으로 표현된 그런 8개의 연꽃잎들 그리고 이제 그 능산리 고분 천정화도 보면 전부 다 이파리가 8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생명 표상으로 배달국 홍산문화 때부터 내려오는 생명 표상이 면면이 이어져 있는 것이고 하늘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밑에 있었고 위에 박산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이 팔렵 연꽃도 하늘이고 박산도 하늘을 상징한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구조가 동일하다고 보았습니다. 네. 그러면 그럼 중국의 박산향로는 어떠할까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의 박산향로는 굉장히 숫자적으로 보면 훨씬 더 많은데요. 근데 여기에는 천지 또는 이제 수화의 구조가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이제 천지 수화의 어떤 구조가 갖춰져 있는데 이제 중국 거를 살펴보면 요거는 그나마 갖춰져 있는 아주 고궁박물원에서 나온 요거는 아주 드문 예입니다. 여기는 용봉과 박산이 있는데 대부분의 많은 박산향로에 보면은 산만 있거나 산이 있고 새가 밑에 들어와 있거나 아니면 사람이 뭐 새를 바치고 있다든지 이렇게 해서 수승하강 천지가 이렇게 박산을 돌고 박산을 둘러싸고 이렇게 빙 돌아가는 그런 구조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형태적으로는 좀 비슷할 수는 있겠지만 수성화강에 이제 구조가 남아져 있지 않기 때문에 시기는 백제향로가 조금 더 늦지만 내용적으로 의미적으로 보면 동북아 지역에서 이제 배달국 시대 때 홍산문화 때 성행했던 선도제천 문화의 원형을 더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 형태는 백제 대향로인 것으로 보았습니다. 자, 이제 맺은 말 쭉 읽고 빨리 정리하겠습니다. 예, 현재 이제 중화주의가 성행하면서 이제 중국인들의 이제 신수 토템으로서 용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적 전인을 표방한 애국주의가 아주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앙소문화 이래로 화하족의 제1 토템은 도마뱀 아그류, 이제 이게 용이 되었고요, 기본으로. 그리고 양대 토템은 이제 두 개를 이야기하라면 용호 또는 용서왕모호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하 대립을 하게 되면서 용봉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 동북공정을 하면서 홍산 문화의 곰매를 중국인들이 익숙한 용봉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학계가 화학의 용봉의
관점으로 맥족계 곰 마고 삼신 매 또는 용 마고 삼신 봉을 해석하는 것은 바른 접근법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맥족계 곰 마고 삼신 매 표상은 선도 제천 문화의 요체인 수승화강 천지인 하빌이라는 생명의 질서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구석기 만기 이래 모신, 태아, 신수의 생명표상 전통이 배달국 시기에 이르러서 곰, 마고 삼신 매 표상으로 정립되었으면 이 점 선도 제천 문화의 본격화 또는 맥족의 요소 진출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훗날 고유의 선도 문화가 저류화하고 중국 문화의 영향으로 한국 사회에서 곰매가 잊혀지고 용봉 표상이 성행하고 그래서 곰, 마고 삼신 매 표상은 지금 이제 잊혀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맥족의 곰, 마고 삼신 매 표상이 단순한 이제 북방 샤머니즘 문화가 아니라 선도 제천 문화의 본령인 생명의 문화 그리고 이제 생명의 질서를 회복하는 것을 이제 목표로 하는 지향하는 문화 이미 이제 인지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중국 측의 잘못된 해석 부분도 바로잡아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자, 수고하신 우리 정경인 교수님께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